구독, 좋아요. 사전적인 정의는 끊임없이 수정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따라잡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 그리고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사전적 정의, 단어나 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수정이 돼요. 로마 시대에, 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중독이죠, 중독.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후, 주격 관계대명사. 그들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스스로를 뭘로 줘버렸니? 노예로서 줘버렸어.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빚을 못 갚고 채권자한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결국에 연관이 있어졌다. be associate with 약물의존과 이제 연관이 있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뜻. 누군가가 본인이 중독된 것에 노예가 된다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husband란 단어는요, 원래는 뭘 지칭했다. refer to 한 단어고, 이 to는 전치사죠.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 이것은 had nothing to do with, 관계가 없었다. 결혼된 거니까 뭐니? 결혼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냥 marrying 했으면 결혼하는 건데 기혼 상태를 얘기하니까 결혼된 거. 그래서 being married가 맞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었어. 하지만 너의 재산, 집이죠, 주택. 그거를 소유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 가목적어. 만들었어. 훨씬 더 가능성 높게 만들었어. 대절 생략되고 네가 배우자를 찾을 확률을 더 높여줬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주택을 가진 이 husband라는 것은 결국 결혼 상태, 이걸 지칭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단어는 결국에 의미하게 되었다. 남성을, 결혼한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자, 1605년 11월 5일에 가이라는 사람이 폭파하려고 시도했어. 영국의 의사당을. 그가 체포가 되어서 그리고 처형되었지. 피피병렬이고요. 로열리스트들은 누구냐면요, 이 왕정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의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불태웠어. 그리고 그것에다가 그 로열리스트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가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야. 그럼 부정적 뜻이죠. 에이, 가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근데 수세기 후에 그 단어가 이 부정적인 함축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뭐라고 이름 붙여진? PP죠. 가이 앤 돌스로 이름 붙여진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상연이 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될 정도면은 이 부정적 단어의 뜻을 가진 제목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뭐 병신과 머저리 뭐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미국의 속어에서 배드는 좋은 걸 의미하고요. 쿨은 멋짐을 의미하고 윅드는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단어가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만약 네가 이동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100년 후의 미래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외대명사 또 스스로가 어떻게 당황되는 거니까 이 네가 맞지. 당황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증손자의 말에. 뭐 때문에? 언어 자체가 계속 변화하는 반영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에. 100년 후의 미래는 지금과 어떤 단어, 어떤 말이 달라질지 모르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할아버지인데 100년 후로 갔어요. 갔는데 나의 증손자가 나한테 할아버지 찐따 병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새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닌데, 이거 좋은 의미인데. 그 당시 100년 후로 갔더니 찐따 병신, 이게 굉장히 극찬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너가 어때? 이 증손자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 가이가 그랬잖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떤 걸 만들어낼 때 이 언어 같은 경우도 생각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걸 반영하게 된다.
그게 핵심이죠. Next. 34번 질문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은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앵커가 원래 그 닷을 얘기하거든요. 배에서. 여기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비슷하긴 합니다. 딱 의미를 박아 넣는 거니까. 용어,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롤랑 바르트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관찰했어요. 대절을. 텍스트가 종종 사용이 된다. 어디 옆에서? 이미지 옆에서 사용이 된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광고 속의 얘기거든요. 광고 속에서 이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미지 옆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딱 붙여놓잖아. 글을 써놓잖아요. 그걸 이제 관찰했어요. 그의 포커스는 이제 사진에 있었어. 의미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옆에 텍스트를 사용한다.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다음, 뭐 중에서 모든 가능한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함축된 해석. 어떤 해석?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함축된 해석, 있는 그대로의 해석. 모든 가능한 그것들 중에서 텍스트는요. 보는 사람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 같대? 어디 쪽으로? 원하는 그리고 특정 방향. 광고주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들겠지.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대로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 중에서 이 텍스트 하나를 딱 붙여놓으면요. 보는 사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무예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만 봤을 때는 어때? 다양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 근데 옆에 예를 들어 뭐 환경, 보호 이런 텍스트를 붙여놓는다면 이 나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겠지. 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 이 광고주가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이끌리게 그쪽으로 보게 만드는 게 텍스트예요. 광고할 때 마르트가 주장한 대로 상징적인 메시지가 이 식별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유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메시지, 아까 있었던 환경보호 이 메시지 있죠? 텍스트. 그러면 이게 딱 붙어 있으면요. 이 이미지,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뭔지 이런 식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해석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는 사람이 요구되는 게 아니야. 뭐 하도록?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 나무냐 아니면 산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걸 인식하도록 요구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거야. 그들이 이것을 왜 보고 있는지, 이 이미지에 이 텍스트를 박아놓은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광고를 만든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게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뭘 요구한다?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식별이 아니라.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상징적 의미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야. 나무만 놨을 때는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지? 하지만 텍스트가 붙으면 뭘 말하는지가 정확하고 구체적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가 풍부해지지. 따라서 분사구문 깊이를 더해주면서 그리고 폭은 제거하면서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깊이를 더한다는 말은 그냥 환경보호합시다. 이렇게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어때? 환경보호,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의미의 깊이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더 깊어지겠지. 그리고 폭을 제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만 딱 그려놨을 경우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무로 상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붙이면서 어때? 이 나무를 그쪽으로 봐라 라고 딱 폭을 좁혀주죠. 이 의미예요. 폭을 제거한단 말은. 그래서 폭은 제거되니까 가리키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명확해지고 깊이는 깊어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헤드라인이나 끝맺은 말, 이게 결국 텍스트겠죠. 광고에 그래서 텍스트는 독자를 안내해줘요. 뭘 통해서? 의도된 의미, 이미지를 그렇게 봐라.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그래서 독자들은 피하고, 어떤 것은 피하고 또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지.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은 원격으로 제어한다. 독자들을 어디 쪽으로? 미리, 이미 사전에 계획된 거지. 그렇게 선택된 의미. 나무는 내가 여기서 환경을 얘기할 거야. 이렇게 미리 선택된 의미 쪽으로 독자를 원격 제어할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결국 광고 속의 앵커링이란 게 뭐였습니까? 텍스트가 독자를 의도된 이미지 해석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래서 2번, 3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도록 합니다. Next. 35번입니다. 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큰 질량,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이 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라고 합니다. 뉴턴의 이론은 그런 예측을 하진 않아요. 이런 휘어짐이요, 밴딩, 시공간의 휘어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현상으로 이어져요. 뭐와 같은 현상? 중력 렌즈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력 렌즈는요,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빛인데 멀리 있는 별의 빛이 어떻게 보이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appears, 보여요. 뭐 할 때? 그것들이 지나갈 때 거대한 질량, 이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 옆을 지나갈 때 휘어버리거든. 그래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자면요, 빈 공간에 좀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태양은 질량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 빛도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가다가 이렇게 휘어요. 태양 쪽으로. 근데 지금 별은 원래 위치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태양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되잖아. 직선으로 보면은. 근데 이 별의 빛이요, 이렇게 오다가 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요, 이제 지구에서 바라보면요, 이 빛이 가다가 휜 걸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여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렇게도 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별이 이렇게 2개로 보입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볼 수 없는 이 별을요, 이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 너머에 있는 이 별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원래 위치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2개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어렵죠? 나도 어려워요. 영어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는 게 가능해? 안 돼. 나도 어려워. 자, 우리는 보통은 이 렌즈 효과를 못 봐요. 뭐 때문에? 별들이 보이지가 않아. 낮 동안에는 보이지가 않아. 뭐 할 때니? 태양이 떠 있을 때. 하지만 일식, 1919년의 일식이 과학자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줬어? 관찰할 수 있게 해줬어. 태양의 중력이 무슨 영향을 주냐? 뭘 하냐? 뭐에? 빛에. 멀리 있는 별로부터 오는 빛에
무슨 영향을 주냐? 휘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밤에는 이제 이런 걸 못 보니까 관측이 안 됐었는데, 낮에 일식이 이제 태양이 가려지다 보니까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지.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은 보였다. 뭐처럼 보였어? 투부정사를 완료 형태로 썼다는 것은 시간이 다르다는 거지. 지금 문장의 본동사는 과거.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대과거야. 그래서 그것들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밤하늘에 있는 정상적인 위치로부터 이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보였어? 이동을 한 것처럼 보였어. 왜 시간을 다르게 썼냐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별에서 온 빛은요,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해서 온 건데, 그래도 엄청나게 오래 전에 출발한 거야. 그래서 시간을 좀 다르게 표현했다. 자, 무관한 문장이고요. 이러한 이동은 훨씬 더 컸다. 뭐보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컸어. 뉴턴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다는 거지. 하지만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었다? 예측된 위치, pp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그 위치에 정확히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정확했다. 그래서 뉴턴은 예측을 못했던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굴절 이론이 입증이 되었다. 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이제 제목 같은 게 나왔을 때, 여기를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이론, 뭐에? 시공간 굴절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어떻게 됐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뉴턴한테서는 볼 수가 없었어. 좀 애매한 게요, 마지막 문장에서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뉴턴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주제는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정확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Next. 36번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원래, 자, wire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묶여 있어. 뭐 하도록? 그러니까 조직화하도록. 세상을 뭘로? 위계 질서로, 위계로 조직화하도록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위계 질서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직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것을 한다. 뭘 돕기 위해서 하니? help 다음에 원형이 나와도 상관없죠. 세상을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도우려고, 그리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분을 그냥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그걸 도와주는데 이것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나온 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위계 질서를 조직한다는 얘기야. 자, 하지만 누군가가 침해할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침해할 때 우리는 반응을 하는데, 뭐 하지 않고 반응하니?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니? 그럼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끼어들었어. cut off.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이 분노, 운전자의 분노가 개입했을 때, 발생했을 때, 그것은 너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다. 아까 뭐라 그랬니? 생각을 하지 않고 반응한다 그랬지. 그래서 무의식적이야. 본능이란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렇게. 너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뭐에? 위협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뭐에 대한 위협이니? 너의 내재한 의식, 이 위계 질서에 대한 내재한 의식에 네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내재한 의식이니? 이것도 뭐야? 본능이라니까? 자, 도로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는 be supposed to 원형도 뭐뭐 해야 한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규칙에 의해서, 같은 도로 규칙, 도로법,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cut off, 끼어드는 것은 주어. 그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거야. 그리고 병렬구조, 의미하는 거야. 더 높은 지위,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혹은 생각해봐라. 뭐 할 때 너가
실망하게 됐어. 감정 분사니까 PP가 맞죠. 너의 자녀한테 실망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자, 동사 하나, 동사 둘, 말다툼을 끝내는 거야. 뭘로 끝내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거는 조금 순화된 말이고요. 엄마한테 네가 감히 말버릇이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혹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직장 상사인데 상사한테 감히 이런 얘기지. 이게 다 뭐 하는 거니? 위계 질서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윈데 감히 나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순간에 너는 멈췄어. 스탑 뒤에서 동명사죠. 생각하는 것을 멈췄어. 그리고 되돌아갔어. PP 하나, 둘. 뭘로? 너의 생물학적인 성향. 이게 또 뭐니? 본능이에요. 뭐하는? 그 위계 질서를 재확인하는 생물학적 성향으로 되돌아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을 안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 지위나 질서가 딱 침해되는 듯 보이면 생각보다 먼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권위, 위계 질서로 회귀한다. 위계 본능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어느 것 중에 하나가 빈칸이 뚫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놓도록 합시다. Next. once. 일단 못이 망치로 해머로 두들겨지면 hammered in. 이것은 마찰력이다. 강조죠. 뭐 하는 것이? 이것을요, 이 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마찰력이다. 못을 망치로 두들겨 박으면. 마찰력이라는 것은, 마찰이라는 것은 힘인데 어떤 힘이니? 주격 관계대명사. 발생하는 힘이다. 뭐 할 때? 두 표면이 미끄러져. 혹은 미끄러지려고 시도해. 그럴 때 서로서로의 저항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마찰이죠. 만약에 네가 시도해. 떼어내려고 시도해. 두 개의 나무 블럭을. 근데 무슨 나무 블럭이에요? 박혀 있어. have been pp니까 현재 완료면서 수동이다. 함께 이 못이 박혀 있는 나무 두 블록을 떼내려고 하면요. 나무 섬유가 그 못의 축을 딱 잡고 있죠. 이렇게 나무 블록이 있어요. 두 개가. 여기를 이 못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두 개를 이렇게 떼내려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못을 어때? 이 나무가 딱 잡고 있잖아. 그럼 못은 힘을 받아. 힘을 느끼니까. 뭐 하려고 하는 힘이니? 시도해. 이것을 쪼개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아요. 이것의 길이대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 힘을요, 뭐라고 부르니?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봐봐. 이 나무 짐 두 조각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이거를 떼내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못 있죠, 못. 이 못이 끊어지려고 하는, 이 힘을 쪼개려고 하는 그 길이대로, 이 길이대로 쪼개려고 하는 그 힘이 받지 않겠어요? 그게 장력이라고요. 근데 못은 박혀 있을 때 우리가 힘으로 이 못을 늘리기가 쉽니? 근데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미세하게 못이 늘어날 겁니다. 못을 잡아당기면 양쪽으로. 못을 그려볼게요. 못을 이렇게 그렸어요. 못을 그렸는데 잘 못 그렸죠? 잘 못 그렸어. 그래서 못 그렸어. 이쪽으로 잡아당긴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못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길이가 미세하게 늘어나긴 늘어날 거야. 근데 어때? 이 두 개, 이 못을 양쪽으로 우리가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얘가 끊어지니? 안 끊어지지. 그만큼 충분히 장력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 약간 녹아있는 엿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엿. 엿 같은 경우는 어떠니? 엿이라 하지 말고요. 엿은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치즈가 이렇게 있어. 치즈. 치즈가 있을 때 치즈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니? 치즈가 쭉 늘어나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장력이 있는 거야. 장력을 받았을 때 체중은 잘 늘어나잖아요. 근데 못은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장력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의 시도는 지금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실패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못이 늘어나서 그리고 반으로 갈라지는 거야. 이 늘어나서 반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장력이 너무 커. 이 못이 견디기에는 너무 커서. 혹은 못이요, comes loose, 헐거워지는 거야. 뭐 때문에? 마찰력이 극복이 돼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나무 블록 사이에다 못을 박아놨다. 이 나무 블록을 다시 엄청나게 센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랬을 때, 자, 이 못이 반으로 갈라져 버려. 왜냐?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커. 말 그대로 장력이 못이 견디기에는 너무 커서 못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버린다거나, 아니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 나무가 좀 이렇게 헐거워진 거야. 그래서 쓱 빠지거나. 그게 바로 마찰력이 극복된 경우라고 보면 되겠지. 이 마찰력이 극복됐다는 것은요, 나무로 표현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자, 두부가 있는데 두부에다가 못을 박아 봅시다. 그러면 두부의 마찰력이 세요? 못에 걸려있는 마찰력이? 아니지. 그러니까 못을 다시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돼? 마찰력이 쉽게 헐거워지니까 쓱 빠지잖아. 나무보다는 훨씬 쉽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못이 이렇게 장력 때문에 늘어나서 반으로 갈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 못이 헐거워져서 이 마찰력, 나무 사이의 마찰력이 약해지니까 못이 쑥 빠져버리거나, 그런 경우예요. 힘인데 어떤 힘이니? 이것이 못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힘, 그것이 훨씬 더 커요. 뭐보다? 표면에 있는 그 마찰력보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에 대해서는? 전자에 대해서, 이 장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우리가 필요해. 뭐 할 필요가 있어? 스스로 이 컨선,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나무 블록을 떼어내려고 할 때 못이 나무 블록들을 붙잡고 있는 이 힘 있죠. 이 힘이 세게 잡아당겼을 때 못이 끊어지는 경우보다 어때? 이 나무 사이에 있었던 이 마찰력이 약해져서 푹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 사람의 힘으로 이 못의 장력을 이겨내면서 못을 끊어내는 건 이 마동석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박힌 못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중요한 거야. 장력보다는. 그래서 이 마찰력을 더 강하게 유지하려고 우리는 못보다는 또 더 강력한 뭘 씁니까? 이 나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나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사가. 요런 나사가 마찰력을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자면, 못으로 고정된 두 개의 나무 블록을 떼어내려고 할 때 못이 장력으로 끊어지는 것은 어때? 불가능하죠. 기계로도 힘들 거야. 그냥 나무 블록의 마찰력이 극복돼가지고 빠져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못과 나무, 섬유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 마찰력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찰력을 세게 하면 되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사 같은 걸 이용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Next. 어렵지 않은 38번 지문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 매니저, 1950년대에는요, 보통 존경받는 기둥, 뭐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런 존경받는 기둥의 이미지였다.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이.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니? 아마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이런 모범적인 이미지였다는 거지.
하지만 1970년대부터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등장했다. 시끄럽고 화려하고 거만한. 이런 은행가들은요, 뭘 좋아했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했어. 그들은 뭘 원했다?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 그리고 자, 병렬 구조. 그들의 돈을 뭐에다가 펑펑 쓰고 싶어 했어? 빠른 차 그리고 비싼 샴페인에 펑펑 쓰고 싶어 했어. 그들은 돈을 벌었다. 뭘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 투기를 통해서죠. 소위 말하는 거 다음인 중위 말에서, 그 다음은 대위 말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한다. 뭐 때문에? 그들이 그 물건들을 사용하고 싶어서야. 여기 제기대명사 써버리면 큰일 나겠지. 물건이니까. 자, 뭐와 같이 밀인데 빵을 만들기 위한 밀,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휘발유 같은 거 필요하니까 사는 거지. 하지만 사람들이 투기할 때요.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한다. 심지어 그들이 관심이 없을 때조차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산다는 얘기야. 그들은 많은 양의 밀을 살지도 모른다.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대절이에요. 이 밀의 가격이 오를 것 같거든. 뭐 했을 때? 가뭄이 예상될 때 밀 재배 지역에 그 미리 사놓는 거야. 그들의 추측이 맞다면 그들은 나중에 이익을 위해서 그 밀을 팝니다. 아주 간단한 지문이죠. 이게 고2 9월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죠. 그래요. 아주 쉽습니다.